오늘 소개할 과정은요, 제가 요즘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요즘 크라우드 펀딩에 좀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 크라우드 펀딩 공부하다 보니까 정부 R&D 과제 중에도 크라우드 펀딩과 연계되는 과제가 있더라고요. 창업선정 기술개발 사업이라고 아시죠? 창업한 7년 이내의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과제인데, 이 과제 중에 크라우드 펀딩 연계형 기술 창업 지원 과제가 있습니다. 1년에 2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창업선정 기술개발 사업은 총 사업비의 80%까지 2억을 지원해 주는 건데, 조건이 뭐냐면 크라우드 펀딩 회사에서, 국내나 해외에서 크라우드 펀딩 회사에서 투자형이나 보상형으로 성공을 하면, 이제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을 하게 되면 성공 금액의 1대 2배를 매칭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최대 2억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크라우드 펀딩에서 1억을 모으면 2억을 투자해 주는 거예요. 이 과제에서. 이게 뭐냐면요, 정부가 시장성을 인정해주는 아이템을 투자하겠다는 거죠.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거는 일반인들이 이제 소액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크라우드 펀딩에서 그 어떤 아이템에 대해서 투자를 받으면 하는 건데, 이게 5천만 원을 받으면 1억을 투자해 주는 거고 1억을 받으면 2억을 투자해 주는 건데요. 크라우드 펀딩에서 이렇게 해주는 거죠. 엔젤 매칭 투자라고 하는 거고요. 크라우드 펀딩에서 투자를 받든 보상형을 받든 투자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크라우드 펀딩과 연계되는 그런 아이템으로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면 창업선정기술개발 사업, 크라우드 펀딩 연계형 기술창업 지원과제도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한번 검토하고 있는 업체 하나 있어요. 보니까 게임 같은 거 만드는 업체들이나 약간 소비재 같은 거 만드는 업체들은 일반인들한테 투자 유도를 하기에 좋아서 많이들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순서는요, 한겨레 올라서기입니다. 오늘은요, 마중물이라는 제목의 글을 가져왔습니다. 읽어볼게요. 마중물. 신뢰가 신뢰를 부릅니다. 신뢰는 마중물입니다. 그 마중물을 펌프에 넣고 더 많은 신뢰를 끌어내야 합니다. 그러나 펌프질을 멈추는 순간 신뢰는 땅속으로 다시 사라집니다. 그러나 마중물만큼의 신뢰도 사라지고 없다면 더 이상의 신뢰는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항상 마중물만큼의 신뢰는 유지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 마중물이 뭔지 아세요? 마중물? 옛날에 물 푸는 펌프 있었잖아요. 시골에 가면 물 푸는 펌프에서 보면 펌프를 그냥 막 하면 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한 바가지 물을 넣으면, 그리고 나서 펌프질하면 물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처음 느끼게 되는 그 한 바가지 물을 갖다가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뢰가 쌓이려면 최소한의 신뢰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신뢰가 마중물이에요. 마중물만큼의 신뢰는 유지하고 있어야 한답니다. 네, 그겁니다. 이런 마중물만큼의 신뢰도 없으면 같이 하기 어려운 거겠죠. 다음 순서는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좋아하는 연합회님 오늘 안 계시네요.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질문은 이의신청이라는 질문입니다. 창업선정개발 사업에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보통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학혁서 안에서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만 이의신청이 가능한 걸로 아는데 치명적인 실수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라고 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결과가 바뀔 수 있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대답을 하셨네요. 대면평가의 경우 이의신청을 하면 대면평가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가를 다시 받는다고 해서 다시 선정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방수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불을 끄기 위해 소집이 되어서 재평가 잘 들어주고 이렇게 아쉽게 탈락이 되었다는 식으로 사퇴를 무마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에 비중을 두지 마시고 탈락 선고를 받으셨으면 그 아이템을 가지고 다른 지원 사업에 신청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라고 합니다. 네.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네요. 그죠? 이의신청을 할까라면 차라리 그 아이템을 가지고 다른 과제에 도전해봐라는 게 답변이었습니다. 네. 이의신청으로 결과가 바뀌진 않습니다. 라는 얘기였네요. 네. 오늘 방송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네. 2018년도 관광 오늘 크라우드 펀딩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관광 관련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크라우드 펀딩 모집이 진행이 됩니다. 어디서 진행하냐면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관광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서 크라우드 펀딩 지원 사업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대중유통 크라우드와 자금 조달 펀딩을 조합한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해서 플랫폼을 이용해서 관광 중소기업의 클라우드 펀딩을 지원해주는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2018년 관광 클라우드 펀딩이라는 사업이고요. 검색창에서 2018년 관광 클라우드 펀딩을 검색해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제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오늘 제가 창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기억에 이제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달부터는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주제로 평생교육원에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네. 준비하고 있고요. 네. 기업을 돕기 위해서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지원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인터넷 방송, BJ 뭉치 방송 외에 제가 평생교육원 진행하는 방송도 강의도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늦게 시작해서 많은 분이 못 들으셨는데요. 죄송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제 시간에 시작할 수 있는 방송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